네, 이번에는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문구 한국재난정보학회 연구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의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계속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안 족도라고 하는 이 섬에 지금 해당 선박이 자초가 되어 있고요. 예, 예. 해당 선박은 지금 승객이 246명 그리고 선원이 21명이 탑승을 한 상태고요. 앞서 제가 보도에 보면 한 40분 정도가 지금 이제 구조돼서 네. 인근 이제 목포항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이송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이 최초 이제 자초되어 있는 선박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족도 쪽으로 약 15도 정도 경사로, 그러니까 이제 섬에 이제 올라타는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유관상, 이렇게 보도에서 나오는 유관상으로 보면 네. 지금 해당 선박은 이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상태로 네.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선박이 그러니까 섬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로 움직이지 않고 좀 안정적인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네네. 구조 작업이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이제 선박 해당 사고 선박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은 네. 상당히 좀 말 그대로 좀 안전해 보이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요. 예. 일단은 해당 선박 안에 있는 이런 구조하시는 분들의 어떤 연령이라든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어린아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된 상태이긴 하지만 선박 안에 계신 승객분들 굉장히 불안한 상태거든요, 심리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더 좀 차분하게 좀 안심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승선되어 있는 이 승객분들을 이 대피시키는 것도 이제 이러한 분류에 따라서 좀 우선순위를 좀 먼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재약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미리 좀 빨리 이제 선박에서 좀 대피를 시키고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상당히 큰 여객선이고요. 뭐 알려지기로는 퀸 제너비아호 2호 26,546톤의 상당히 큰 여객선이고 탑승자 역시 지금 20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승객이 246명, 승무원은 21명. 아무래도 좀 상당히 많은 수가 탑승한 그런 선박이기 때문에 구조 작업도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구조 작업이 이렇게 지금 해상에서 이렇게 좌초된 경우에는 구조 선박으로 어떻게 좀 이동을 하는지 그 구조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워낙 대형 크루즈형 선박이고요. 예. 알려진 거에 의하면 뭐 1,000명 가까운 승선 인원을 태울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초대형 선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246명 정도의 이 승객분들을 충분한 좀 계획을 가지고 이 탈출을 시켜야 될 텐데요. 일단 이제 해당 지역이 굉장히 이제 조류가 빠르고요. 그리고 예. 이제 이 족도라고 하는 이제 섬 인근이기 때문에 암초라든가 이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수심이 굉장히 낮은 이런 해역이기 때문에 대형 선박이라든가 이런 선박을 동원해서 접안하는 것은 또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뭐 30톤급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큰 거는 이제 500톤급을 동원을 해서 입체적으로 지금 구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상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형 선박이라든가 소형 경비정을 통해서 이 승객들을 1차적으로 해당 선박에서 좀 대피를 시키고요. 만약에 이제 이 선박들이 계속해서 이제 목포라든가 인근 이제 지역으로 이제 이송하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예, 예. 중간에 어떤 좀 대형 선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교두보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좀 이송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현지의 여러 가지
기사 조류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선박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아마 이제 관계 당국에서 좀 입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최초로 이 사고 신고가 접수된 게 오후 8시 17분이고 지금 시각이 밤 10시 57분을 지나고 있는데 좀 굉장히 시간이 좀 꽤 흘렀습니다. 지금 네네. 밤이기도 하고 오늘 날씨 굉장히 춥잖아요. 이 네, 승객들의 체온 유지도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되기까지 좀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가능한 조치들이 있겠습니까? 네, 우선 뭐 가장 빠른 것은 이제 선박 안에 있는 이런 뭐 담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1차적으로 보호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워낙 대형 선박이기 때문에 이 선박 안에 뭐 객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설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또 복잡하고 굉장히 넓은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 승객 안에 있는 분들을 정확한 인원수라든가 그리고 이제 탈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순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내부에 있는 이런 크루분들이 좀 정확하게 좀 짓게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 이제 대기 시간이 나중 순번에 계신 분들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바람이라든가 또 난방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네. 이런 시설에 좀 대기를 하셨다가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대피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너무 지금 뭐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뭐 그러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또 2차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안정화 좀 시키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충분히 접안이 가능한 이런 선박을 통해서 해당 인원들을 빨리 좀 대피를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많은 탑승객들이 이제 갑판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네, 이 부분은 뭐 안전상의 우려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오히려 갑판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선박 예. 안이라든가 갑판이라든가 이 부분에 뭐 특이하게 위험한 징후가 보여지지는 않는 걸로 보여지고요. 예, 예. 근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통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차례라든가 순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통제가 되는 예, 예.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할 걸로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 계신 분들의 말씀하신 뭐 보온이라든가 특히 이제 뭐 일반적인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지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고령이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선제적으로 미리 좀 파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예, 지금 총 탑승한 267명의 인원 가운데서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등 40명이 구조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좀 앞으로 남은 인원들이 모두 구조가 좀 신속하게 되었으면 하는 게 모두의 바람일 텐데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시간 어느 정도나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이제 자초가 된 시간이 8시 한 17분경이라고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지금 네. 이제 11시 정도 되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46분 남짓 그 정도 인원이 지금 이제 구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지금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사고 해역에 가용한 이제 선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최초 당시보다는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숫자상으로도 많이 늘어났을 거고요. 지금부터는 아마 이제 자초된 선박에서 이 구조되는 선박으로 이송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단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어도 뭐 오늘 새벽 한 3시나 4시 정도면 어느 정도
대피 승선된 인원들이 대피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예. 빠른 시간 안에 정말 모두의 승객들이 안전하게 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앞서 이제 그 이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이 지역이 이제 좀 수심이 얕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게 상당히 지금 26,000톤급이면 상당히 큰 여객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심이 좀 얕은 이런 이제 백길로 다니는 게 그러니까 글쎄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러니까 수심이 깊은 백길로 다닐 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건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초대형 크루즈 선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우리나라에 특히 뭐 이런 진도나 신안군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암초라든가 수심이 낮은 지역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뭐 정기적인 특히 뭐 제주랑 목포를 오가는 이런 정기적인 어떤 항로를 갖고 있는 이런 선박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수심이 확보돼 있는 이런 아마 해상 경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좌초가 된 이 족도 쪽은 원래 해상 경로와는 좀 상당히 좀 벗어난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 최초에 이쪽 족도 쪽으로 진입이 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면밀한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지금 들어온 상황으로 지금 앞으로 승객들이 해경정 세 척으로 나눠서 이동을 할 예정인데 지금 예. 현재 구조 선박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예, 화면으로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조 선박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해당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구조를 해서 목포나 이런 쪽에 이제 항포구에 이제 접안을 해서 뭐 예. 그런 장면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건 이제 지금 실시간 화면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이제 급파되어 있는 이제 해경 경비함이라든가 또 구조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충족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앞서 이제 뭐 서너 시간 지난 상황에서 한 46분 정도 구조되는 이런 속도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다행스럽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좌초된 선박 자체가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뭐 적어도 이제 구조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예. 충분히 좀 안정성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이제 좀 정확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안전하게 또 너무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 이게 또 아무리 안전한 상황이지만 이제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야간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 뭐 이렇게 실족을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또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안전성을 좀 확보한 후에 이렇게 좀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화면 지금 이제 실시간 상황입니다. 승객들을 태운 해경정이 지금 이제 항구에 도착을 해서 이제 구조된 승객들이 지금 이제 좀 내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저희에게 전해지기로는 임신부와 어린이 또 노약자 등이 먼저 이제 이송이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구조자들이 이제 들것에 이제 실려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임신부와 어린이, 노약자 등이 이제 먼저 이송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금 크루즈 선박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누가 이제 통제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선박 안에 지금 이제 안타까운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런 좌초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침수 상황이라든가 그래서 상황별로 비상 대응 매뉴얼이 정립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당연히 이제 그 선장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선박의 이제 선원들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이제 업무들이 부여가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선박이라든가 갑판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뭐 임신부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어린아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제 우선순위를 둬서 먼저 이제 그 해당 선박에서 이제 탈출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네. 제대로 좀 이렇게 작동이 된 걸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예.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질서를 좀 확보하고 또 중요한 부분은 앞서 이제 뭐 이 선 밑쪽에서 이제 탈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갑판이라든가 이런 쪽 위에서 이제 또 이 승객분들이 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현장에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탈출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정확한 숫자의 파악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상 정도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실시간으로 충분히 이 선원 중심으로 해서 이 정보를 좀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해당 그 최초 이제 그 해경에서 접근을 해서 구조를 하면서 네. 해경 이제 구조 인원이라든가 뭐 119라든가 이런 분들이 응급 요원들이 아마 이제 해당 선박에 이제 탑승을 해서 그런 어떤 그 승객들에 대한 분류 작업이라든가 뭐 인원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일부 경상자들이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는 장면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지금 여기에는 이제 21명의 승무원이 탄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인원들이 각자 이런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매뉴얼들을 다 이제 숙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부의 뭐 응급 대원이라든가 해경 관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탑승을 했지만 네. 해당 선박의 어떤 이 평면에 대한 질이라든가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해당 선박 크루들이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뭐 이제 선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 승객 탈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예. 실제로 뭐 이제 이 해당 선박의 이 선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마 이제 훈련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정확하게 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화면 실시간 화면입니다. 구조자들을 태운 해경 함정이 목포 북한 부두에 도착을 했고요. 구조자들이 이동을 하는 모습도 조금 전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들것에 실려서 이동을 하는 인원도 있었고 또 구명조끼를 입은 채 직접 걸어서 들어오는 인원들도 있었는데요. 예, 그리고 또 경상을 입은 인원들을 이동시키기 위한 이 구급차도 현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 작업이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빠른 구조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안전한 구조, 그러니까 모두 안전하게 구조자도 모두 안전하게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야간 구조 작업의 특성상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야간 상황이 되면 그 여러 가지 그 식별하는 부분에 또 어려움이 또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조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또 승객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정이 넘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또 피로도 자체가 또 그 겹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컨대 그 선미 쪽에 그 접안되는 쪽에 또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좀 안전한 공간에서 좀 편안하게 좀 그 심신의 안정을 취하면서 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그 탈출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안에 계신 분들이 좀 세심하게 좀 살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예. 이제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추운 날씨가 계속
그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의 좀 그 디테일도 신경을 좀 써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이 사고 개요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오후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도 남방 족도에 여객선 퀸 제누비아 2호가 좌초됐다는 사고 소식이 신고가 접수가 됐고 제주를 출발해서 목포로 가던 이 여객선에 승무원 21명, 또 승객 246명으로 총 267명이 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여객선 현재 이제 선체는 이제 좌초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침수되거나 기울지는 않았고요. 또 이에 따라서 해경이 신속하게 또 구조자들이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지금 구조 작업이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해역 그 사고 선박 주변에는 선박 20여 척이 현장에 도착을 해서 승객들을 좀 안전하게 지금 항구까지 육지까지 이동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구조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 화면을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구명조끼를 다들 착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라라는 안내 방송도 나왔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배 안에 구명조끼도 좀 충분히 있었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사고가 난 그 선박 같은 경우에 승선 인원이 그 1,000명 정도 가량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260여 명 정도 그 크루까지 포함을 해서 이 정도의 인원은 뭐 충분히 구명조끼는 그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좌초되는 순간부터 해서 이런 그 안내 방송을 통해서 신속하게 구명조끼부터 착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뉴얼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번에는 이제 상당히 좀 잘 그 프로그램대로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 기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지금 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굉장히 좀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조금 뭐 시간은 지체가 되겠지만 예. 안에 계신 분들이 모두 좀 안전하게 좀 구조가 되리라 이렇게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만 현재 임신부와 어린이 또 노약자 등이 먼저 이송이 되고 있고요. 구조 작업은 현재까지 저희에게 전해지기로는 지금 안전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뭐 저희가 뉴스 중에라도 새로운 또 내용들이 들어오게 되면 신속하게 전해드리겠고요. 그런가 하면 이 지역이 이제 여객선 좌초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겠습니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네, 그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우선순위를 따지자라고 한다면 지금 네네. 뭐 1,000명 가까운 승선 인원이 가능한 이런 그 대형 크루즈에서 실제로 이제 굉장히 이제 정기적인 항로를 운항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신안이라든가 이쪽 그 해역이 굉장히 암초도 많고 상대적으로 좀 수심이 낮은 지역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그 다소 좀 그 굉장히 어이없게 이 섬에 그 좌초되는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특히 뭐 자동 항법 장치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위성 좌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운항을 하는 이런 어느 규모가 있는 이런 선박에서 이런 좌초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뭐 해당 지역의 좌초로 보기에는 다소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이런 걸 보여집니다. 네. 예. 네. 이 선체를 보면 여객선 앞머리 쪽에 파공이 발견됐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선체의 손상 정도를 보고서 이게 예측이 어려운 사고였는지 이런 것도 좀 원인 규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족도 쪽 해협으로 지나는 항로가 아니라 예. 위쪽으로 이렇게 충분히 수심이 확보돼 있는 지역으로 운항 경로가 설정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해역으로 해당 선박이 들어선 이유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자초하기까지 실제로 그 선박이 그 해당 지역으로 잘못 운행을 하고 있다라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좀 확인이 될 이렇게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저희에게 전해지기로는 이 좌초됐던 여객선의 승객들이 목포 해경 부두에도 속속 도착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구조 작업이 상당히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뉴스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갑자기 무슨 일인가 좀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교수님께서 좀 당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지요? 네,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사고 원인을 따지기 전에 우선 그 안전하게 지금 남아 있는 그 승객분들과 선원분들이 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좀 간과되기 쉬운 뭐 그 빠짐없는 인원 체크들, 그래서 굉장히 뭐 그 복잡한 이런 대형 선박이기 때문에 예, 예. 충분히 이 승선한 인원들이 정확하게 모두 다 대피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시각각으로 잘 좀 체크가 될 필요성이 있어 그 부분 보이고요. 중요해 보이네요. 그 부분이.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을 충분히 좀 이렇게 취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신속한 정보 공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 해당 안에 있는 이제 승객분들한테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지금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 지시를 좀 잘 따라달라라는, 그래서 충분한 좀 정보를 공개를 하면서 해당 승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좀 조력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도 좀 이렇게 계속해서 구조 작업이 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안군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서 함은구 한국재난정보학회 연구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구조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또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늦은 시간 전화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